자, 오늘은 문제 열심히 풀겠습니다. 분사 관련돼서 기분 찝찝하네 이제. 나영이가 다쳤다고 그래. 기분이 물론. 자, 건구 오늘 여행 갔지. 나영이 명절이고. (128페이지) 자, 128페이지에 워밍업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볼게요. 1번에 I was bored 그리고 to hear your boring speech죠. 자, 이거 봅니다. 감정 유발 동사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볼 수 있는 좋은 소재예요. 저번에 감정 유발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봅니다. 감정 유발 동사 여러 개 있지만 거기에 지금 I was bored 이렇게 되죠. I was bored. 그리고 your 뭐예요? boring speech. 자, 요렇게 보어 관련되는 두 개의 멘트가 나옵니다. 맞나? 자, 보어 관련되는 두 개의 멘트가 있는데 일단 주의할 것은 일단 이 보어도 뭐다? 감정 유발 동사라는 거. 자, 논리는 간단합니다. 논리는 사람과 연계가 되면 뭐다? 과거 분사. 요게 지금 얘는 사물이죠. 사물과 연계되면 뭐다? 요거는 현재 분사. 기본 논리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다만 조금 지켜봐야 될 거는 뭔가 하면은 이게 주어일 때냐 명사일 때냐 이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선생님이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를 할게. 자, 뭐 예를 들어 갖고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the news surprise 여기 쓰지 말고 자, the news 자, 뉴스가 있습니다. the news는 뭐예요? surprised the man. 자, 요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요런 문장이 있다고 쳤을 때 자, 여기에 surprise라는 동사가 뭐다? 감정 유발 동사다. 자, 감정 유발 동사는 말 그대로 감정을 유발시키죠.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얘지.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자, 감정 유발 동사 앞에 오는 걸 우리는 주어라고 하고 감정 유발 동사의 뒤에 오는 것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어의 상태를 변호해 주는 현재 분사 주어의 상태를 변호해 주는 분사는 현재 분사예요. 자, 그래서 이 surprise는 양쪽 방향으로 분사 두 개를 쏴준다. 그게 바로 뭐다? 자, surprise에서 주어로 가는 것은 뭔가 하면 surprising이에요. surprising 놀라운. 목적어적으로 쏘는 분사는 뭐예요? 과거분사 surprised. 이건 놀라 이렇게 되는 거죠. surprising은 놀라운 이런 뜻이고 surprised는 놀랄이죠. 자, 이 분사가 몇 개월지 그래? 좋은 거 많지? 사람 많았어요. 그래? 뭐가 좋아? 놀이기구. 놀이기구 뭐 탔는데? 자이로 스윙. 뭐? 바이킹.
바이킹? 바이킹 이거 어? 그런 게 재밌나? 어? 그럼 무섭잖아. 그거. 왜 돈 주고 무서운 짓을 하면 난 이해가 안 돼. 응? 그 돈 주고 그냥 밥이나 한 그릇 사 먹지. 그 무서운 거 그 짓을 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가시면 돼. 범퍼카 같은 거 조심. 뭐라고? 범퍼카? 범퍼카 그거 타는 거잖아. 그거 나 운전 잘해. 나 그런 거 안 해. 나 이해가 안 돼. 그거 왜 돈 주고 그런 걸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차라리 그 돈 내고 그거 할 바에 나는 저기 그 돈으로 요즘 진짜 내가 나를 위해 투자를 안 해가지고 응? 나를 위해서 투자를 안 해봐가지고 돈 쓸 줄 몰라. 이거 써봐야 뭐 애들한테 밥이나 사지 딴 걸 써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나 같으면 그 동네로 책이나 산 거야. 이게 내 클래스야. 책을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중요한 건데. 자 보세요. 현재 분사는 주어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과거 분사는 목적어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자 그런데 감정 유발했다 그랬지. 감정 유발했지. 그러면 감정은 누구만 느낄 수가 있어? 인간만이 느낄 수가 있는 거라고. 인간만이. 그래서 감정 유발 동사의 목적어는 무조건 뭐다 이거? 표현 진건 일본어로 진건 무조건 사람입니다. 그죠? 감정 유발 동사의 목적어는 무조건 사람이다. 그래서 감정 유발 동사의 이 과거 분사는 반드시 사람과 매칭될 수가 없다는 논리가 나와요. 오케이? 그런데 현재 분사는 자, 감정 유발 동사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즉 사물도 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이렇게 놀라게 할 수 있어. 놀랍지? 이렇게 내가 널 놀라게 했어. 그러면은 나도 얘를 놀라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감정 유발 동사에는 되게 뭐라 그럴까 사람이 이 얘를 놀라게 할 수도 있는데 신기하게도 사람이 이렇게 놀라게 하는 그런 케이스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과거 분사는 사람이 무조건 사람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런지 여기에 있는 이 현재 분사는 주로 웬만하면 사물과 연계를 시키는 게 보통 영어 패턴이에요. 그래서 감정 유발 동사는 과거 분사는 사람, 현재 분사는 사물과 연계가 된다. 이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 요거를 조금 다르게 써볼게. 짧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 네 가지 버전을 보여줄게. 서프라이징 뉴스 이렇게 한 버전 쓸 수 있어요. 서프라이징 뉴스, 그지? 또 하나 서프라이즈드 맨 놀란 새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자 그런데 놀라운 뉴스인데 그 사람을 놀라게 한 뉴스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The news surprising the ma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The man surprised by the news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문장 있지. 요 문장을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The man was
surprised at the news.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이게 바로 동사가 능동수동 이렇게 바꾸면서 굉장히 여러 개의 어떤 형태로 자, 그 뉴스는 그 사람을 놀라게 했다. 자, 요 하나의 문장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다? 그 남자는 그 소식에 놀랐다. 요거 한 패턴. 그리고 나서 이 문장 전체에서 일부만 떼서 놀라게 하는 뉴스, surprising news, 혹은 놀란 새끼, surprised man 이렇게도 뗄 수 있고, 그 남자를 놀라게 한 뉴스는 바로 그 여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이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되고, 그 소식에 의해서 놀란 그 남자는 자살하려고 시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죠. 자, 보세요. 이 하나의 관계에서 무려 5가지 변형의 버전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한 가지 논리에 의해서 여러 개의 버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어로 들어가든가 목적으로 들어가든가 보어로 들어가든가 문장 일부분으로 들어가든가 그랬을 때 결국은 어디는 들어가더라도 이게 모양이 뭐냐, 요게 모양이 뭐냐, 이게 모양이 뭐냐, 요게 모양이 뭐냐, 요게 모양이 뭐냐, 요게 모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 지들 멋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 어떨 때는 동사 요소가 주어 요소 앞에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뉴스가 뒤로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뉴스가 앞으로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맨이 뒤로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맨이 앞으로 갈 때도 있고,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은 명사가 앞에 오냐 동사 요소가 앞에 오냐, 동사 요소가 앞에 오냐 명사가 앞에 요소냐, 이거는 그닥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명사 요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얘잖아. 얘가 지금 동사. 자, 동사 요소는 이제 분사라고 치면 분사 얘가 앞에 오든 뒤에 가든, 얘가 앞에 오든 뒤에 가든 그건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야. 결론은 뭐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질서 속을 흐르고 있는 그 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소식과 놀라게 하다라는 그 둘의 본질은 이 소식이 놀라게 하지 소식을 놀라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여기서 감정유발 동사라는 게 흐르기 때문에 감정유발 동사는 기본적으로 사람 사물 이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문장 봐봐. I was born. 자, 이 보어는 보어와 연계가 되는 것은 거기 있는 I예요. I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bored가 되는 것이고, 뒤에 지금 your boring speech인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your boring, 자, your 무슨 speech인데 거기에 보어에 지금 관련되는 건 스피치예요. 스피치. 그래서 그 스피치와 보어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피치가 남을 지루하게 만들고 있잖아. 난 지금 안 그래.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boring이 되는 거죠. 자,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앞으로 풀게 될 기본적인 논리를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 감정 유발 동사 요소 빼고 명사냐 분사가 앞이냐 분사가 앞이냐 명사가 앞이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둘의 흐르는 관계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능동 수동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He showed me a, 자, breaking이라는 동사와, 자, breaking하고 broken은 둘 다 break라는 동사에서 왔죠. 그지? 그리고 베이스 동그라미. 그 베이스가 뭐죠? 꽃병입니다. 꽃병인데 알다시피 꽃병이 깨, 꽃병을 깨. 당연히 꽃병을 깨겠지. 꽃병을 깨다 말을 좀 바꾸면 깨진 꽃병, 꽃병이 깨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꽃병과 깨다라는 동사는 본질적으로 수동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적어와 동사로 어울릴 만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broken이 되어주는 거죠. 이 주어있는 왜 거기 보고 있어? 독립부정사 공부하고 싶어? 응?
자, 오케이. 자, 그리고 3번에서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의 관계를 따지면은 자, she stood there. 그녀는 거기 서 있었어. 그 그림을 보다. 자, 누가 보겠어? 그 여자가 보겠지. 그 여자가 보겠지. she가 보겠지. 그러면 she하고 look의 관계는 그녀가 보겠지. 그녀를 보는 게 아니라. 맞지? 그러니까 looking이 되는 거고. 자, 4번 안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things. 자, 이건 속담인데 buy house 있죠. buy house. 자, buy. 이거 속담인데요. 하프 알지? 하프. 하프가 뭐예요? 반띵이야, 반띵. 그죠? 하브스는 이 하프의 복수형이에요. 하브스. 바이 하브스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게 아니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건드리만 놓은 게 바로 things done by 하브스인데 never done right. 적당히 한 일은 이건 뭐야? 어중간하게 행해진 일은 결코 옳게 행해진 것이 아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보면 thing이라는 단어죠. thing은 뭐야? 어떤 그리고 거기에 동사는 do인데 자, 이 thing을 어떤 어떤 그냥 일이라고 할게. 자, 근데 이걸 일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thing은 어떤 사물 혹은 어떤 물건 이런 건데 자, 얘가 하는 건지 얘를 하는 건지 이걸 우리가 추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안쪽까지 들어가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thing을 하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이 상황에서 근데 얘는 사실은 속담이기 때문에 일이라고 봐야 되지니까 일을 하다가 되겠지. 일을 하다. 그럼 일이 되어지는 거니까 things done by house 이렇게 되는 거고 6번에 I could not make myself understood인데요. 이거는 이것도 수거적인 표현인데 make oneself understood예요. 이거는 자기 의사소통하다. 그러니까 몸으로 의사소통하다 이런 뜻인데 나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워보려. make oneself understood.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